저기 보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네. 처음에 제압할 땐 2명 오고 그다음에 붙어가지고 4명이 되고 벽에 네. 밀어붙였을 때는 한 7, 8명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언뜻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김현태 단장과 성명불상에 뭐 한 7, 8명 숫자 적시가 된 건가요? 숫자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특임 네. 단원 대원들. 네. 그때 얼굴 한 명도 지금 못 본 거죠. 다 마스크 쓰고 있고 한 네. 거죠. 어.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엄군이 찍힌 영상을 보면은 뿔테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 얼굴이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왜냐면 당시에도 뿔테 안경 쓰고 있던 분이 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한 명 정도는 나중에 이제 조사하면 등장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눈만 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가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김현태 단장 조사하면 저게 누군지 특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김현태 단장은 봤나요? 그 지휘하는 모습이 저게 있었나요? 김현태 단장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제 주변에는 그냥 일반 그 707 특임단을 복장을 한 인원들만 있었고요. 김현태 단장이 그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은 제가 배제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쪽으로 처음 진입을 시도를 하는데 현장 지휘관도 아마 함께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소장을 해서 그 고소인 조사까지는 안 받았나요? 고소인 조사를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3월 25일에 이제 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했고, 네, 그럼 아직 25일이면 뭐 불과 일주일 전쯤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자료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 따로 뭔가를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고소인이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서 필요하다. 네,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견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방어과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방어과에서도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에 최종 승인 받아서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어떤 법원이나 이게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방어과에서 그 고소를 근거로 해서 네네.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받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저기 영상이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공개할 때 모자이크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개인 특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뉴스토마토 측에서 모자이크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네. 방어과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넘겨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날 저녁에 대부분은 이제 그 계엄 소식을 듣고 막 국회로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아까 보면 현장 취재가 빨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도 경험한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국회에 남아 있었습니까? 그 시간까지? 네, 제가 하필 그날 야간 당직이었기 때문에 저는 야간 당직 국회에서 보통 근무를 하거든요. 뉴스토마토 너무 빡센데 11시까지 막 야간 당직을 제가 그날 좀 일이 잘 안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다가 마지막 기자 처리하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였습니다. 그걸 보고서 뛰쳐나가서 국회 정문으로 향했고, 정문에서 전면 봉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보좌관들이 경찰한테 항의하는 거를 찍다가 헬기가 사라지는 걸 보고 헬기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운동장 쪽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소리 내고 위에 보니까 헬기가 막 저도 그때 국회 정문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오는 그때 바로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그 뭐라 그래 그 국회 뒤쪽인가요? 옆쪽인가 그 운동장 쪽에 내린 거죠. 지금 헬기가 그쪽으로 지금 가서 그 내리는 영상도 다 찍었겠네요. 휴대폰으로. 제가 바로 곧장 운동장으로 향한 게 아니라 본청을 찍고 본청 코너 돌아서 운동장을 가는 와중에 계엄군이 마주쳤기 때문에 굉장히 걔들 그럼 신속하게 올라온 거네요. 진입을. 저는 네, 신속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보고 하늘에서 헬기 떠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중에 그쪽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예?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을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네네. 근데 물론 제가 헬기 세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네. 세대째 이거는 내가 무조건 가야 되겠다. 네. 세대는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두 네. 대는 몰라도. 그래서 처음 헬기에서 아마 내린 인원들은 제가 그쪽을 갔을 때 신속하게 이동했겠죠. 아마 그 인원들을 제가 마주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상황에 아까도 국회 헌재 김현태 단장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 김현태 단장이 초기에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부하들은 아무 책임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했을 때의 그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했잖아요. 결국 근데 그게 헌재 증언을 보면 악어의 눈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건데 뭐랄까요? 그때 김현태 단장이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의한 것다. 사람용이 아니었다. 이런 증언을 하잖아요. 네. 2월 6일 변론 때였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었을 때, 뭐, 분노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공개를 결심했다라고 네, 했는데. 예. 그때 그 변론 보셨던지 혹시? 네네. 그 변론 플러스 윤석열의 어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 한 명 다치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분노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예. 극한 감정이 막 밀려오는 그 정도 심정이고요. 네. 저는 지금도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느끼지만 이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네. 제가 하는 일 기자니까 기자가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록을 네. 남겨야 되겠다. 또 약간 승화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12월 3일 날 그 공포스러운 상황 겪고 혹시 어딘가 수첩이라든가 뭐에 좀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휴대폰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날. 네네네. 기록을 했는데 그거는 못 돌려받은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휴대폰을 빼앗기고 네네. 휴대폰은 기계는 돌려받으셨나요? 네, 이게 그 핸드폰이에요. 네. 그러니까 돌려받고. 네네. 그러면 그때 아까 저 CCTV 보면 계속 찍는 장면이 영상 가서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상은 지금 어디로 휘발돼 버렸나요? 그 영상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렌식을 맡기면은 그 영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 이상 핸드폰을 계속 쓰면서 포렌식을 맡겼을 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복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계엄군에 지워진 상태고요. 네. 이거를 맡길지는 좀 지금도 고민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영상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핵심은 제가 KB타를 묵길 뻔했고 제가 공개한 영상이 KB타에 나왔고 팅 당하는 거 찍혔기 때문에 추가로 이걸 해야 되나? 왜냐면은 기자로서 여기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좀 핸드폰 바꾸면 번거로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상은 그러면 지금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찍었던 영상. 완전히 그때 계엄군에 지워졌습니다. 이게 휴대폰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뭐 패턴을 한다든가 지문을 한다든가 그걸 안 쓰시나요? 네,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지워버렸겠네, 그럼. 네, 바로 빼앗긴 다음에 바로 그 영상에 보면 그 특임 단원이 핸드폰 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작을 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갤러리에 동영상 저장되지 않습니까? 네. 갤러리에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지우고 그 영상이 지워져서 보관한 휴지통까지 들어가서 2차로 지워서 이제 핸드폰에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영상, 다른 이제 갤러리 안에는 그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진도 있을 거고 영상도 있을 텐데 그 다 지운 건가요? 아니면 그 영상만 딱 정확히 하나만 지웠습니다. 그래요? 대단히 이게 뭔가 훈련된 사실 이제 진입할 때 그런 이 역할들이 이렇게 다 나눠 갖고 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도 사실 받았을 때 모든 영상 사진 다 지워졌을 줄 알았었는데
하나만 지어져 있길래 좀 당황했던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온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지점보다 그냥 모든 뭐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바로 와서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바로 1분 만에 케이블을 꺼내는 그런 장면들이,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기 정해져 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역할들이 다 하나씩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았던 네네. 사람이 직접 케이블 타이를 내놓은 게 아니라 케이블 타이 가져와 이렇게 네네.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케이블 타이는 그래서 문 봉쇄용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막 시연이 되고 그랬는데, 문은 그걸로 사람 수갑용이 수갑을 채우기 위한 네네. 용이지 문 그걸로 봉쇄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이제 국조특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안 봐가지고 저는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이게 왜 묶인 상태에서 풀어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제 한쪽 팔을 이쪽에서 튀김단 한 명이 잡고 있었고, 이쪽에서 잡은 상태에서 케이블타이 가져온 인원이 케이블타이를 들이미니까 이쪽에서 이 잡고 있던 사람이 제 팔을 끌어서 네, 케이블타이 한쪽씩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거의 뭐 제가 쓰신 온 힘을 다 썼기 네. 때문에 이 케이블타이 체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번 이렇게 케이블타이 잘 안 되니까 빼고 다시 네. 묶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케이블타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두웠고 전 이거 저항하는 걸 집중하고 있었기 못 봤지만, 네. 나중에 제가 확인한 장면은 케이블타이를 버리는 것까지 봤거든요. 당시에. 네. 네. 그 현장에. 네네. 그럼 현장 어딘가에 그 버려진 케이블 타이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그게 수거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 그 이후에는. 네, 맞습니다. 네.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항을 해서 케이블 타이를 얘들이 작동을 못 시킨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망가져서 버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이렇게 풀어주던가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벽면에 밀어붙여져 있는 상황에서 벽에 등을 대고 앉아라. 네. 근데 저는 케이블타이로 체포 당할 뻔한 직후였고, 제가 공포스러웠던 거는 벽에 등을 대고 앉으면은 양쪽에서 팔 잡고 있는데 앞쪽을 넘어뜨리면 바로 저는 땅에 얼굴 받고 넘어지는데, 이러면 바로 케이블타이 묶이는 그렇죠. 형국이라서 제가 이때도 저항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좀 아니지 않냐. 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형님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네. 형님,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버티고 힘을 쓰고 하는 과정이 한 3, 4분가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국회에 불 켜지니까 책임자원들이 제가 유리창이 보일까봐 옆으로 끌고 가서 좀 안 보이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네. 볼까봐라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안에서 네네. 밖을 볼까봐. 네네.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멀리서 걸어오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특수전 사령관이 그 사복 차림의 이제 경찰대, 편의대를 이제 시당과 네. 국회에 보낼 것을 이제 명령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온 이후에 상급자로 보이는 특임대원 한 명이 저를 잡고 있던 사람들한테 가자라고 이제 손짓을 하자, 저를 이제 국회 본청 정문 쪽 코너로 데리고 갔고, 이 곳에 이르러서 저를 풀어줬습니다. 그 정문 쪽 코너라는 게 본관. 네, 맞습니다. 정문죠. 본관 정문 쪽. 그때는 사람들이 좀 보였을겠네요. 네. 바로 전 여기 있었고 앞쪽에 보좌진들 모양이 보였는데, 여기랑 여기 거리가 상당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잘 감지는 안 될 정도의 거리였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여서 좀 그쪽으로 끌러 가니까 조금 안심은 됐겠네요. 사람들이 보이니까.
처음에 저희 CCTV 나온 장면에는 전혀 주변에 맞습니다.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까지 와서 거기서 풀어준 건가요? 네, 그죠. 거기서 풀어준 다음에 그 인원들이 그 기둥 뒤로 숨습니다. 특임대원들. 네, 거의 전원이 풀어준 직후에 저는 이제 거의 탈진하고 네. 상황에서 터덜터덜 걸어가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청 정문이 보이는 기둥 뒤에 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진입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사복 입은 사람들이 걸어왔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어떤 신호 이런 게 있었나요? 넘겨주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냥 네. 저를 데리고 와라 약간 그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그 뒤에는 뭐 이렇게 뭐 쫓아오거나 그러진 않고 뭐 이렇게 놓아줄 때 네. 어떤 다른 뭐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핸드폰만 돌려주고 핸드폰은 다녔습니다. 돌려주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거기에 앞에 국회 보좌진들이 이제 정문 쪽으로 왔을 때는 그때 이제 저항하고 대원군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인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 그 뭘 상상하기 힘든 그런 거지만 네네. 일단 계속 끌려갔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인 체포 지시가 가지고 뭐 있었다 없었다 논란을 빚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네. 만약에 그 국회 정문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지 않았고 또 국회 본관에 뭐 보좌진들이나 시민들이 그 안에서 저항하지 않고 안 막았다면 뭐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체포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 사람들한테도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헌군이 장악하겠다 그러면 그 14명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어떤 고초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반드시 탄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도 그렇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4대 4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일부 보수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이 국회 난입 그리고 체포 시도한 거잖아요 지금. 체포를 하려고 한 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체포 시도가 있었고 난입했고 그리고 뭐 그런 명령들 뭐 2차, 3차 개헌 할 수 있으니 다 끌어내라. 뭐 이런 명령들 받은 어떤 증언들이 나와 있고, 그런 그리고 또 선관위에 들어간 그 영상들이 그대로 있고,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헌법과 법률 중대 위반 사유에 해당이 되고, 포고령 내용 자체도, 그것만야말로 증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포고령 내용이나 포고령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 하잖아요. 김용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 명백한 증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탄핵 사유, 지금 아까 제가 말하는 이런 사유들 하나하나가 인정이 되면 전부가 아니어도 돼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정만 되면 아웃이에요, 그냥. 네. 근데 저걸 가지고 지금 뭐 4대 4니 어쩌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제 D-1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D-1. 내일이면 윤석열은 아웃이다. 예, 아웃인데 윤석열이 이제 한번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이슈 중에 윤석열 아웃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관저 비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애우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애우 전부 박탈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호 경비 수준도 전직 대통령 수준에 준하는 정도만 경호도 받게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한테
그런 전직 대통령의 그 준한 애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 법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는 뭐 앞으로 사면도 안 되게 하고 그런 애우 전직 대통령이 준하는 애우도 못 받게 하는 이런 법률 정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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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이제 덜 밝혀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 영상도 충격 영상 최근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란의 실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기획됐고 계엄의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료들이 분명히 기획이라는 단계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네. 혹시 오늘 얘기 나오시면서 이 말만 해야 되겠는데 못한 얘기가 있으면 마저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현태 단장한테 좀 반박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페이스북에 그 SBS 보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적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단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그렇게 부대원을 생각하고 무능한 지휘관의 책임이라고 하더니 왜 이 영상이 나가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네. 그 부대원들에게 모든 여론의 화살이 갈 거라는 걸. 그러면서 제가 특수전 사령부를 통해서 영상의 내용을 단장님께 전달 드렸을 때는 왜 통화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겠다고 하셨는지 부대원들을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김현태 단장한테 지금 어제 공개된 영상을 네. 전달해 줬나요? 안 보내줬습니다. 안 보내줬나요? 네, 기사 나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영상의 핵심 내용 케이블타의 결박 시도가 있었고 몸을 꺾고 발로 걷어차는 폭력이 있었고 핸드폰을 갈취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해서 식단 사령부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뭐 공문 형태로 제가 공보 담당 장교한테 입장을 네. 밝혀달라. 네, 꼭 그 단장 입장이 필요하다. 김현태 단장의 입장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전달한 시점이 언젠가요? 전달한 시점이 그 4월 1일 오전 11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공개하고 나서 공개하기 직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영상을 분명히 봤을 테고, 네. 여기저기 지금 뭐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다뤘고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이제 인지할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김현태 단장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어떨지는 좀 모르겠네요. 그 김현태 단장이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그 해외 파견 요청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는 뭐 하여튼 부적절한 일 같고요. 근데 하나 더 여쭤보면 그 고소된 상황이잖아요. 고소한 상황이잖아요. 네. 김현태 단장 플러스 성명 불상의 특임대원들.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진행해서 그날의 하나의 그 실체를 규명하는데 어떤 작은 조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작은 네.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참,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일 줄은 다 말로만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나 체포당할 뻔 했다. 라고 했을 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잘 안 떠오르는 저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라 할까요? 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것 있습니다. 잘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